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특강을 하게 된 폴리아트의 박종원이라는 사람이고요. 오늘은 첫날은 우선 이제 VR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론적인 것도 재미없긴 하겠지만, VR이라는 얘기를 왜 갑자기 해야 되냐면, 지금까지 요즘 많이 회자되는 메타버스라던가 증강현실이니 가상현실이니 혼합현실이니 이런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 시기가 VR에서부터 이렇게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기상으로 보면은 2014년, 15년 그 정도쯤, 소위 이제 오큘러스라고 하는 어떤 VR 기기인데 그 이전과 오큘러스라는 것이 세상에 나오면서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고 또 그러는 와중에 갑자기 그 코비드 19 이게 언택트 시대가 갑자기 도래하는 바람에 이런 메타버스라는 단어들도 갑자기 이제 계속 이제 막 돌출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VR이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 인터넷 환경이고 그냥 온라인 환경이면 됐었던 거거든요. 예, 별로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요즘에 그냥 비대면 하면서 사람이 왜 직접 만나서 일해야 돼?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그 원인이 뭘까? 이거를 제가 많이 고민해 보건데 저는 VR이 등장함으로 해서 이런 많은 시도들과 전환의 시기에 직면하게 되지 않았나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VR을 통해서 플랫폼이란 뭘까? 플랫폼이 왜 전환되려고 할까? 이거에 대한 질문을 좀 한번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입문서는 나중에 같이 공유해 드릴게요. 일단은 VR 기기의 어떤 역사라던가 VR 기기 현재 상황, 그 다음에 VR 기기 플랫폼 기반의 콘텐츠적인 문제점, 저희들이 실무 작업을 하면서 되게 많은 문제점을 겪는데 그런 문제점 위주로 설명을 좀 드려보고, 그러면은 그럼 VR이란 기계 써봤으면은 되게 불편하고 막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왜 VR 얘기를 하냐면 생각보다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되게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집에 한 대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B2C 시장 말고 B2B, 그러니까 기업 간의 어떤 컨텐츠를 거래한다거나 이런 어떤 시장에서는 VR, AR이 여전히 되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VR이라는 시장은 되게 무시 못할 시장이고 굉장히 좀 커지고 있어요. 네. 저희가 돈을 벌고 있어요. VR로. 그래서 그 점 때문에 저는 VR을 무시할 수는 없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제를 선정을 해봤고요. VR 인터넷만 뒤지면 이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1950년대니 2차 대전에 전투 시뮬레이션을 위한 VR 기기니 이게 원료다 이게 원료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이거는 저는 VR 기기를 그 70년대에 그 이반 서덜랜드라는 미국 교수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이렇게 이제 눈에 이렇게 모니터를 장착할 수 있는 어떤 시도, 요게 오히려 더 현대적인 VR의 원류가 아닐까라고 제가 생각할 수 있겠고요. 이반 서덜랜드라는 교수님과 아마 지금도 생존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분 거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초기 VR은 이게 이제 그 버추얼보이라는 기계인데 그 닌텐도 아시죠? 예, 닌텐도 만드는 회사에서 이거를 3D 게임으로 만들고자 이렇게 시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 화면을 그 어떤 이게 뭐랄까 약간의 현미경처럼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요게 다리가 달려 있고 고정식인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VR 기기는 머리에 뒤집어 쓰잖아요. 요렇게 머리에 못 쓰고 이렇게 바닥에 놓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너무 무거워서 너무 무거워서 쓸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어떤 의미에서 풀 3D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지금 VR 기기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현재 앉아 있는 자세에서 이렇게 둘러보면 뒷부분까지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 기기는 그게 아니고요. 그 정면에만 이 3D 화면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대실패작으로 남죠. 예, 요거는 실패작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픽도 너무 후져서, 예, 요즘 말로 구려서, 해상도가 너무 떨어지고 그래서 뭐 한번 썼다 하면 그냥 헛구역질하게 되고 그랬다고 하네요. 예, 저는 써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요 80년대에 이게 등장했던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단한 실패 사례로 남고 있죠. 그러다가 물론 저도 이제 VR 기기에 대해서 관심 갖게 된 계기이기도 한데 요분 그 연예인이잖아요. 데프콘이라고 아시죠? 요분이 어떤 무슨 나 혼자 산단가 뭐 이런 프로그램에서 한번 나왔는데 요 기기를 갑자기 쓰고 나오신 거예요. 게임 기기예요. 요 기기 이름이 그 소니의 HMG T3라는 기종인데 요 기종을 갑자기 이 사람이 쓰고 나와서 뭐 막 마치 이제 오타쿠스러운 면모를 되게 많이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쓰고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저도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VR 기기인가라고 제가 판단이 돼서 그 이후에 이제 저도 이제 사업 영역을 이쪽으로 좀 바꿀까 뭐 이렇게 생각했던 계기가 됐던 거죠. 근데 요거를 지금 생각하면은 되게 너무 후졌어요. 이 기기도.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오큘러스 같은 거 아마 아실 거예요. 그 기기랑 요거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 시야각이라고 그러거든요. 시야각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면에서 봤을 때 오른쪽에서 잘 안 보이는 부분에서 야구공이 날라오면 여러분들이 움찔하면서 피하잖아요. 그게 시야각 덕분이에요. 그러니까 맨 왼쪽이 여러분들이 실제 시야각. 사람은 그 물고기랑 달라서 눈이 앞에 두 개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건 뒤를 포기하고 정면에 집중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정면을 기준으로 뭐 210도라고 그러더라고요. 210도까지 관찰이 가능하시다고 해요, 사람들이. 이걸 시야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큘러스라는 것이 한 초창기 제품은 90도였는데 지금은 한 120도에서 140도까지는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민감하시게 보시면 오큘러스를 써보시고 일부러라도 눈을 약간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러지? 요즘 용어 옛날 용어로 사팔뜨기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눈을 이렇게 최대한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오른쪽 끝을 보시면 여기 검은색 그 고무 같은 게 보이실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 오큘러스의 시야각인 120도, 140도 거기를 넘어간 곳을 보려고 여러분들이 눈을 이렇게 막 눈동자를 돌려가지고 억지로 그렇게 하면은 그 부분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야각을 벗어난 게 된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랬는데 초창기 요 소니 제품은 그마저도 안 되는 거예요. 시야각이 45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얘기는 뭐냐면 요 시야각을 벗어난 요 오른쪽에 무슨 색깔로 보였을까요? 그렇죠. 검은색으로 보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안경을 쓰면 자기보다 한 몇 미터 앞에 되게 큰 모니터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이제 뭐랄까 3D로 보여주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만족스럽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오큘러스는 요즘 사람들 애지간하면 다 한 번씩 다 들어봤죠. 그런데 소니 HMG T3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죠? 여러분들 들어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일반 대중들이 이 기기를 접할 이유도 없었고, 그냥 오타쿠들이나 쓰는 그런 제품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오큘러스가 등장함으로써 VR이라는 걸 일반인들도 이제 체감하게 되고 궁금해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세상의 변혁이 시작된 겁니다. 그 자세한 부분이나 이런 거는 기기적 특성이나 이런 거는 얘기하지 않도록 할게요. 너무 재미없어요, 그 얘기는.
하여간 시야각이 다르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고. 아니 그러면 오큘러스나 그 다음에 요 장비랑 비슷비슷하게 생긴 것 같고 몇 년 사이에 달라진 것도 크게 없을 텐데 왜 이렇게 열광이라고 할게요. 열광하게 된 거냐면 오큘러스는 요게 그 광학 왜곡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물고기들이 눈이 저기 뭐야 오른쪽 왼쪽에 이렇게 보통 물고기들이 나눠져 있잖아요. 한 눈이 180도, 그 다음에 반대쪽 눈이 180도를 담당을 해요. 그래서 동시에 360도를 본대요. 그 저기 물고기 눈들은. 그걸 이용한 그 저기 뭐야 그 카메라 렌즈가 어안 렌즈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어안 렌즈고 그 영어로 하면 PCI 뭐 렌즈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물고기 눈 흉내를 낸 그 어안 렌즈. 그러니까 그 어안 렌즈로 보게 되면은 약간 좀 이렇게 왜곡이 돼요. 왜냐면 저 시야가 외까지도 보게 될 거니까. 이거 직접 한번 검색을 해보면 어안 렌즈라고 그럴까요? 렌즈. 네, 이렇게 어안 렌즈라고 검색하게 되면은 요거는 장비들인 것 같죠? 360도를 보고자 할 때 쓰는 게 어안 렌즈예요. 쉽게 말해서. 그 다음에 요 이미지로 보시면 공유 잘 되고 있죠, 화면. 네네. 네, 이렇게 보인대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사람을 왜곡시켜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이상하게 보일 텐데 왜 되냐? 이거를 되게 천재적으로 활용을 한 거예요. 이 어안 렌즈 효과를 그 여기다 놔서 그 렌더링이라 그러는데 3D라든가 실사 촬영을 어안 렌즈로 촬영을 해버려요. 일단 먼저 360도로 촬영하는 거야. 촬영한 다음에 요 그 PCI 렌즈가 그 오큘러스 안에 포함되어 있는 요 렌즈가 반대로 왜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렌더링은 되게 많은 부분을 렌더링을 해서 그러니까 촬영을 해가지고 요거를 렌즈를 통해서 반대로 이렇게 왜곡한 거를 정상화 시켜주니까 옆에 공간까지 같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네, 뭐 이해 안 되셔도 되고요. 일단은 오큘러스는 광학식 어안 렌즈를 활용한 기기다라고만 이해하시면 어디 가서 이제 뭔가 유식하다는 소리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이미지가 이렇게 출력되는 거예요. 이 일련의 과정, 요 과정에 의해서 이 어안 렌즈에 의한 주변비 왜곡의 원리로 해서 이제 VR이 구현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이거 같은 맥락의 얘기고요. 요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걸 보시면 어떻게 된 거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데프콘이 쓰고 나왔던 그 장비가 요만큼만 볼 수 있었다면 이 오큘러스의 이 광학 왜곡 특성 덕분에 이만큼 많은 영역을 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것만 볼 때는 요걸 썼더니 어두운 공간에 저 멀리에 그냥 커다란 모니터가 있는 느낌? 그 정도만 느꼈었는데 이것까지 보니까 자기가 그 공간 안에 들어간 것처럼 착각이 드는 거죠. 착각이죠, 착각. 예. 그래서 이 공간 안에 내가 들어왔는 것처럼 보이니까 멀미도 하게 되고 부작용도 막 일어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죠. 이게 되게 활용 가치가 많이 있겠네. 자기가 이 가상 공간 안에 들어와 있는다 느낌을 줄 수 있다면 그걸로 할 게 되게 많겠네? 라고 시작된 겁니다. 예. 그 사람이 누구냐? 럭키 팔머라고 하시는 올해 30이 좀 넘어갔을 건가? 92년생인지 93년생인지 하여간 90년대생이에요. 이분이.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VR 덕후였어. 한마디로. 동네 전파사에 가서 휴대폰 뭐 디스플레이 이런 거 막 띄어다가 막 자기가 막 조립하고 막 이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 방금에 얘기했던 광학 왜곡 원리를 이용을 해서 오큘러스라는 걸 처음 만들어 가지고 무슨 행사장 같은 데 가져갔는데
거기에 유명한 어떤 저기 뭐 개발자가 있어요. 예, 그 개발자가 그걸 보더니 아니 이런 게 있었어라고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만남으로 인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옛날엔 페이스북 지금 메타라는 회사 있잖아요. 거기다 회사를 팔아먹어요. 그때 1조인가 2조인가? 예, 여러분들 상상도 안 되는 돈으로 그걸 팔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한 몇 년 띵가띵가 놀다가 그냥 그냥 뭐 대외 협력만 좀 하시다가 돈 싸그리 갖고 퇴사하셨죠. 부러워 죽겠어. 너무 부럽죠. 이제 인생 계획이 끝난 거잖아. 1조를 갖고 있으면 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 것 같은데 뭐 지금 스타트업 다시 다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VR 관련해서. 근데 인생에 정말 거대한 기회를 잡았죠. 이름도 럭키 팔모야. 그래서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젊었을 때는 지금도 젊긴 하지만 뭐 이런 얼굴이었나 봐요. 하여간 천재라고 하긴 좀 그렇고 천재는 아닌 것 같고요. 요즘 하는 행동이 되게 좀 밉상이거든요. 일본 오덕후에다가 뭐 하여간 좀 그렇게 인간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좀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천재는 아닌데 굉장한 그 일순간의 천재성을 발휘한 것 같아. 그 짧은 순간 안에. 예. 그런 이 사람의 오큘러스의 이 광학 왜곡 효과 때문에 오른쪽에 이런 멍청하게 보이잖아요. 요런 게 해결이 된 거예요. 요거는 이제 오큘러스 이전의 VR 장비일 것 같죠? 딱 봐도. 요 옛날에는 그 모니터가 요즘 세대는 알지 모르겠는데 그 CRT 모니터라고 들어봤어요? 옛날 모니터가 이렇게 앞뒤로 그러니까 옛날 모니터나 TV가 두께가 좀 있었잖아요. 지금이야 이제 LCD, LED 뭐 아몰레드 이런 평면이 되게 많은데 옛날은 이렇게 그 어떤 튜브에 의해서 이렇게 되게 두꺼웠어. 이거를 얼굴에다 쓸 생각을 했던 거예요. VR 구현하고 싶어가지고. 이 얼마나 이 얼토당토한 TV를 얼굴에 쓰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되게 무식하게 됐었기 때문에 VR이라는 게 도무지 쓸 수가 없는 어떤 그냥 오타쿠들이나 쓰는 그런 장비였었던 거를 이 사람 덕분에 일반인들도 접하게 돼버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거죠. 이거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네, 넘어갈게요. 이것도 같은 얘기고요. 네, 이게 그거예요. 여기 재밌는 게 오큘러스 초창기 버전, 그러니까 저희 사무실에도 있는데요. 아직 그 일반인들에게 팔기 전에 요거 저희들이 부속품을 뜯어보면요. 요거 뭘로 보이세요? 휴대폰이에요. 휴대폰 디스플레이예요. 정확하게 삼성 디스플레이를 앞에다가 이렇게 휴대폰을 앞에다가 놓고 디스플레이를 한 거예요. 되게 무식해 보이죠. 예. 근데 왜냐면 당연히 이 사람이 이제 아직 실험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품도 막 그냥 여기저기서 막 이제 뛰어다가 전파사에 가서 이제 부품 사다가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이거 가지고 1조 단위로 돈을 버셨으니 대박 장사지. 부러워 죽겠어.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요. 제가 이 시점에 이 원리를 알았으면 저도 이걸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못 만들었잖아요. 그게 천재성이겠죠. 네. 이거를 상상하고 여기에 도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만큼 돈을 벌었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삼성에 와가지고 요거 협력을 부탁했는데 삼성이 택도 없는 소리 말라 해가지고 쫓아보냈다는 일화가 있다고는 하는데 저 확인된 건 아니고요. 삼성이 손을 안 잡고 페이스북이 손을 잡았죠. 그 사람한테. 그래서 이게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된 겁니다. 네, 그런 세상이고 아까 말씀드렸다는 듯이 요게 기존의 어떤 디스플레이 환경이라면 그 다음에 요즘 영화 아바타 2 나왔잖아요. 아바타 1 영화 나올 때 잠깐 반짝했던 게 3D 모니터라는 게 있었어요. 되게 좀 실패작으로 남아서 아쉽지만 3D 모니터는 요 모니터에서 조금 튀어나오게 하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요 VR을 쓰게 됨으로써
그 공간 안에 직접 들어간 것처럼 보이게 한 거예요. 예, 요거를 이제 도식화한 그림이거든요. 예, 이렇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도 이게 기기가 없어지지 않고 아마 이게 계속 아마 유지될 가능성이 있어요. VR이랑 없어지지 않을 것 같더라. 예, 그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요건 이제 뭐 많은 사례들이죠. 예, 많이들 열심히들 뭔가 만들고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근데 아쉽지만 게임 쪽으로는 그렇게까지 많은 두각을 나타내지 않아서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디바이스들은 게임 산업이 되게 많이 흥해야 이게 갑자기 증폭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한 점이 있어서 좀 아쉬운데 오히려 이렇게 어떤 실감 컨텐츠, 교육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이게 활용이 돼서 유지되고 있어요. VR은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VR 게임은 아쉽습니다. 좀 사실 그런 정도. 그다음에 VR 기기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초기 VR 기기가 난립을 했습니다. 막 이마트만 가도 막 한 10,000원만 돼도 살 수 있는 VR 기기가 있었고, 뭐 자기 핸드폰까지 막 끼워가지고 보게 할 수 있는 것도 있었고, 그거 지금 다 날라갔죠. 다 그 업체들도 다 정리가 됐고, 중국에서 되게 많은 VR 기기에다가 이제 투자를 했었는데, 그 업체들 다 지금 정리가 됐고 지금 남아있는 업체는 오큘러스 그다음에 뭐 HTC 이런 2개 정도 뭐 그 외 나머지 여러 개 업체들 몇 개 정도만 남고 VR 기기들은 좀 정리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중국이 한 4년 5년 전에 VR 쪽으로 굴기라고 그러잖아요. 엄청난 시간과 자금을 투자했었습니다. 되게 많이 했었고 뭐 VR 테마파크도 하고 막 그랬죠. 2018년, 19년. 그래서 막 사람들이 뭐 그 테마파크 놀러 오고 막 그래서 잘 될 줄 알았죠. 근데 지금은 잘 안 됐잖아요. 왜? 팬데믹이 왔기 때문에. 예. 팬데믹이 옴으로 해서 VR이 초창기에 되게 휘청거려 버렸어. 2019년 기점으로 VR 산업이 투자도 다 꼬꾸라지고 망할 정도까지 왔어요. 왜 이 얘기하냐면 저희가 망할 뻔했거든요. VR 쪽으로 하고 있어서 19년도에 되게 어려웠습니다. 저희 회사가. 그래서 제가 팬데믹을 되게 뼈저리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되게 어쩌지 하고 막 이렇게 고민하던 찰나에 팬데믹이 이렇게 팬데믹이 집중되니까 또 비대면이라는 돌파구가 생기더라고요. VR에서 비대면으로 전환이 되고 비대면 할라 치니까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건 뭐 의미 없는 거고요. 요 한자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예, 중국 기업들이 많이 참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 기업 쪽에서 많이 여전히 이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중국의 테마파크 이런데 요즘 그렇게 큰 성과가 없을 거예요. 사람들이 갈 수가 없어서.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중국을 못 가봐서. 네, 테마파크들 많이들 하고 되게 투자 많이 했었죠. 지금 힘듭니다. 국내외 동향 출하량은 조금씩 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 일반인들이 쉽게 사용하기엔 너무 좀 멀었고요. 예, 이게 최소한 물안경 수준까지는 되고 이렇게 쓰자마자 부팅이 된다거나 이러지 않고서는 일반인들 쓰기 힘들어요. 예, 힘들고 여전히 VR 시장은 어떤 기관이라든가 교육기관이라든가 아니면은 기업이라든가 이런 그런 어떤 실감 컨텐츠를 통해서 일반인들에게 어떤 자사의 어떤 홍보, 그 다음에 교육, 이런 특수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컨텐츠를 제작하는 단계? 예. 저희 요즘에 이제 모 건설사의 이제 증강현실 컨텐츠를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이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하여간 저희는 기업들의 그런 컨텐츠를 지금 계속 만들고 있어요. 예. 나중에 레코딩 안 할 때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시도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애플에서 VR을 한다느니 뭐 안 한다느니 말들이 많은데 애플은 VR은 안 하고 한다면 AR 정도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VR은 별로 그렇게 그러니까 애플이 생각하는 시장 규모까지 커지려면 아직도 멀었고요. 2030년이나 돼야 이제 가능성이 있고 그 전까지는 그냥 뭐 한다 만다 얘기만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네, 별로 애플에 큰 기대할 시기는 아닙니다. 지금 오큘러스가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 저커버크 형님 저보다는 나이 어리지만 VR을 놓치지 않고 이렇게 유지해 주시는 것만 좀 감사하게 해서 제가 형님 소리가 절로 나오는 분이시죠. 예, 되게 뚝심 있게 끌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목적인지 잘 모르겠고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오큘러스 개발해봤자 이득도 안 생길 텐데 계속 하시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예, 뭐 그분의 의지가 아니라 그 회사의 뭐 이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의지에 의해서 꺾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현 시점에서는 오큘러스 그리고 메타 그다음에 그 수장이신 저커버그 형님의 그 되게 안 좋은 말로 하면 똥꼬집이죠. 똥꼬집에 의해서 VR 기기 산업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사가 그다지 마땅히 없어요. 예, 거의 단독인 상황이에요. 이게 잘 되면은 이제 독점을 하게 되는 거고 안 되면은 쫓겨날 수도 있지 그 회사에서 그러겠죠. 네, 이건 뭐 됐고요. 예, 뭐 그냥 뭐 인터넷에서 많이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자료들이니까 적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형님, 예,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VR 기반 컨텐츠 제작이라든가 요거는 이론 수업보다는 이따가 제가 그 저희 회사에서 실제로 작업했던 사례 같은 거 보여드릴게요. 그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11시인데 그 1시간 정도 수업을 하고 한 10분 정도는 좀 쉬면서 3시간 정도를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좀 쉬었다가 이따가 제가 한 11시 12분에 다시 수업을 더 진행하도록 할게요. 괜찮죠? 네, 그럼 레코딩을 좀